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3년 10월 23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월요일부터 증시가 여전히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직전 저점을 계속 하회하는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들, 굉장히 좀 힘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또 막판까지 약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부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뉴스 이런 것들 보셨듯이 미수금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고, 또 흘러내리는 식의 어떤 흐름들, 뭐 호재가 나와도 그게 오롯이 또 반영이 되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 시장의 어떤 추세가 어떤지가 중요하고, 호재가 나오더라도 그 추세가 하락의 추세를 이어간다면 일시적으로만 좀 반영되고 다시 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론 관련해서도 굉장히 내용들이 많죠. 그 내용들 한번 짚어드리면서 주가는 또 왜 하락했을까,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보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76%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0.72% 하락. 거래대금이 코스피 쪽이 6.9조, 또 코스닥은 5조 정도로 굉장히 최근에 떨어진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수, 상승 종목수 비율도 계속적으로 하락 종목수 쪽이 이제 월등히 많은, 코스피도 한 2배 정도 많았던 한 600개 종목이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한 1000 종목 넘는 수준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2,500억의 순매도를 보여줬고요. 기관은 700억 순매수,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소폭 순매수인데, 이게 뭐 적극적인 순매수보다는 개인들의 어떤 물량이 막판에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그걸 받아내는 수동적인 순매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700억대 순매수, 기관이 160억대 순매수했고요. 선물 쪽은 외국인이 260계약 순매도를 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 고객 예수금은 47조 수준, 신용융자 잔고는 18조 5천억 수준으로 큰 변동사항은 없었고, 어쨌든 뭐 지난 금요일날 미국장이 이제 빠졌고, 오늘 그게 반영되는 아시아권 증시, 또 한국의 증시의 약세 흐름이 좀 펼쳐졌습니다. 니케 증시 0.8% 빠졌고, 홍콩도 0.89% 빠졌고요. 대만이 1.1% 빠졌는데, 이 흐름 자체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점을 낮추고 저점도 낮추는 모습을 홍콩 쪽도 보여주고 있고, 대만도 지금 여기 지지 라인에서 지금 이제 종가가 저가로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이 뭐 급반전하지 않는다면 뭐 좀 좋지 않은 내일 모습을 띌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상해 증시는 보시듯이 저점 붕괴시키고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증시 좋지 않은 모습들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뭐 원체 이제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어떤 패턴들과, 코스피도 저점 확인을 하지 못한 지 지금 계속적으로 저점을 낮추는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기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코스피 지수도 지금 뚝 떨어지는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고, 여기서도 코스닥 증시도 마찬가지로 장기 이평선을 이제 저항받고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하락 추세의 어떤 흐름을 좀 명확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도 뭐 다름없는데요. 뭐 반도체 업종 지수도 1.3% 빠졌고, 헬스케어 업종이 그나마 오늘 방어적이었죠. 0.16% 정도 빠진 그런 모습으로 좀 방어적인 어떤 형태를 좀 보여줬고요. 2차전지 업종도 오늘 반등 나오는 종목들은 좀 있었죠. 그래서 0.39% 약세 정도로 방어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업종이 다 빠지다 보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약세 흐름을 뭐 이어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제 뭐 내려가지 않는 그런 형태 모습들을 띠고 있고, 유가 부분도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패턴의 모습으로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오늘 시총 상위주들 보면 이제 큰 폭으로 빠진 종목보다는 뭐 대체적으로 좀 시세가 예, 약세인 그런 패턴 부분들을 좀 보여줬고요. 삼성전자 0.5% 빠졌고 하이닉스가 1.7% 약세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 이제 전반적으로 시세 흐름들을 약세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수 안정화가 언제 될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지수가 조정받고 지금 지수가 약세인 어떤 국면 속에서 메이저 수급이 오히려 이제 유입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이제 전략에 좀 담아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뭐 SK하이닉스는 좀 밀리긴 했지만 최근의 흐름들은 시장보다 확연하게 강한 어떤 패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이 좋았습니다. 현대차, 기아 지금 뭐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파업이 점유율을 좀 뺏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뭐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뭐 카카오가 조금 악재들이 많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오늘 또 역시나 이제 2.8% 와, 신저가 심각하네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도 3.9% 빠지면서 이거 심각하네요. 카카오 계열들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고 LNF가 오늘 조금 이제 그 선심성 뉴스를 좀 내보냈다 봐야 되겠죠. 아직 뭐 계약을 맺은 건 아니지만 뭐 계약 추진 중이다 하면서 유럽 전기차 업체 및 배터리 셀 업체와 계약을 추진 중이다는 어떤 내용을 통해서 주가 방어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오늘 2차전지 업종에서는 지금 저점권역까지 내려온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반발 매수 내지는 회사 측도 주가 방어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뭐 탑머리 트레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 갔어요. 이 시총이 작진 않은 4, 5천억 되는 기업인데 뉴스 자체가 이제 굉장히 컸죠. 지금 LFP 배터리 만드는데 셀 3사가 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그만 업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업체보다는 조그만 업체가 리튬 인산철 양극재 개발에 성공했다. 양산 공정 개발도 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뉴스 발표를 하면서 주가를 상한가로 만든 셈이죠. 그래서 오늘 약간 저점대를 형성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된 2차전지 종목들도 많이 있었고요. 뭐 PNT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또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에 붙는 것들은 2차전지 업종이 대부분 뭐 수급이 빠져나가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이채로운 어떤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시장 국면 속에서도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 시각들, 저점에서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눈에 띄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장 지수 측면에서 안 좋은 흐름들, 약세 흐름들 때문에 뭐 전체적인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도 오늘 뭐 플러스 난 것들도 많이 있고 뭐 HK 이오엔 뭐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는 그런 패턴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레고캠 바이오 이런 것들도 뭐 최근에 좀 낙폭을 보이다가 반등하는 모습들.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 뭐 좋지는 않은데 일단은 업종 지수로 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 저점이 어딜지 모르는 그런 패턴이 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아직 저점이 어딜지를 모르는 그런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좀 개인들이 뭐 투매를 내놓아서 저점을 찍어버린다든지 이게 이제 2시 이후로 초록색 선이 이제 이게 수급인데요. 개인이 한 1,000억 가까이를 쫙 판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10월 20일자 특히나 이제 지난 금요일자죠. 금요일자 이제 미수금 이제 반대 매매 금액도 이제 나왔는데 5,400억입니다. 2,700억 수목금 해서 거의 한 1.3조 정도 되겠네요. 와, 이거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런 물량들이 결국은 증시의 변동성을 높이고 또 다른 나라 증시 대비해서도 한국 증시가 약한 어떤 이유로 이제 지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적인 이유로 인해서 좋지 않은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디가 저점이다 이거 아직 알 수 없으니까 막 여기가 저점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너무 이제 예, 과도한 지금 인식을 가지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아직은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국면에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오늘 수급 동향도 외국인 삼성 SDI,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을 좀 순 매도했죠. 또 이제 키움증권이 이제 미수급 문제가 크게 발생하면서 이런 쪽에선 23% 급락했네요. 와, 이거 심각한 종목들 좀 많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뭐 셀트리온하고 이쪽은 오히려 이제 팔았어요. 예. 그래서 이따가 뭐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해드릴 거고 오늘 뭐 동시 순매수 쪽 체킹을 좀 해보면요. 방산 쪽으로 좀 뭐 호재 나올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좀 있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00억 정도 들어왔고 뭐 기아 같은 종목들 한올 바이오 파마도 참 이제 굉장히 퍼포먼스가 크게 나온 임상 결과가 나온 기업인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업종 지수 흐름 자체가 금리가 높은 수준 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이제 경기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같이 가지 않는 쪽인 또 콘텐츠이기도 해요. JYP 엔터라든지 이런 쪽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PNT도 오히려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오 테크닉스 이런 것들도 우상향 기조의 또 반도체 종목이죠. 그래서 이 정도 체크를 해보고 오늘 뭐 셀트론 이슈 한번 자세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죠. 오늘 이슈는 뭐 셀트론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네요. 일단은 합병은 뭐 예상대로 승인이 됐습니다. 95% 이상의 찬성으로 또 서정진 명예회장의 주식 매수 청구권 1조 원 넘어도 다 받을 것이다 라는 발표. 오늘 뭐 굉장히 이슈 많은데요. 자사주 매입 공시와 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발표, 또 이제 기업어음 발행에 대한 이슈, 이제 자금 조달을 이제 기업어음 형태로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합병을 그대로 이제 밀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주식 매수 청구권 이제 금액이 뭐 1조 원 이상 넘어가면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합병을 할지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데 그냥 뭐 1조 원 넘어도 그냥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뭐 서정진 명예회장 다운 그런 액션들을 좀 취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주가는 좀 미진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그 영업 외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영업 외적으로 자금을 소요해야 되는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소 간에 조금 이제 약세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이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임시총을 열고 참석 대비 97.04% 찬성으로 합병 계약서를 이제 승인을 했다. 또 셀트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95.17% 찬성으로 합병 계약서 승인의 건을 가결을 했다. 그래서 이제 합병을 원하지 않는 주주는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권 행사 가격은 셀트론 15만 813원, 셀트론 헬스케어는 67,251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나온 뉴스 중에서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인데요. 이제 기권을 행사를 했죠. 어쨌든 뭐 국민의 이제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이게 뭐랄까요? 주매청 가격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 또 이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 이제 합병에 어떻게 보면 이 뭐랄까 지금보다 낮은 어떤 뭐 밸류를 가진 기업에 대해서 이제 뭐 찬성한다 이런 쪽으로 또 비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권을 한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이 가진 지분 전부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지분이 크잖아요. 지금 1조 6천억이 필요하다. 이 한도에 상관없이 다 받겠다라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받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업 뭐 신용도는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 또 이제 CP를 발행할 수 있다는 뭐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뭐 또 그렇게 된다면 CP 발행한다면 이제 뭐 보통 CP는 고금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서도 조금 이제 부담일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아마 받아들이면서 주가 자체가 조금 부담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좋진 않을 수 있죠. 합병을 이렇게 모든 주매청을 받아내면서 합병을 진행하는 측면에서는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그 부분도 이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뭐 의도, 그런 어떤 취지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회사에 이제 내부 자금이 쓰여지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도 상당한 또 부담감, 뭐 이자 부담, 이익 내 가지고 뭐 이제 이자 내는 걸로 이제 상당히 또 된다면 그만큼의 이제 EPS가 줄어드는 거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 하락 요인이 될 것이다는 쪽으로 시장은 아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뭐 호재 나왔다, 자사주 소각한다, 뭐 이제 램시마 SC가 FDA 승인 받았다, 합병됐다, 이런 거 보면 이제 일단 호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편에서의 이제 그런 부담들,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는 투자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뭐 그쪽의 투자들이 더 이제 가중치가 붙으면 이제 파는, 매도하는 힘이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부분은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늘 이슈가 많이 나왔고, 램시마 SC 이제 미국 제품명 이제 진펜트라도 미국 FDA로부터 신약 판매 허가를 획득한 사실을 이제 오전에 이제 발표하면서 상당히 또 좋은 어떤 굉장히 큰 내용을 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신약 개념의 제품을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이슈다. 사실 뭐 램시마의 FDA 승인, 그리고 이제 레키로나의 이제 승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램시마 SC의 또 승인, 여기 이제 가장 큰 어떤 모멘텀 이슈라고 본다면 이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파이프라인에서는 이제 그런 정도가 될 텐데요. 그만큼 이제 램시마 SC의 중요도는 앞으로 굉장히 클 겁니다. 단지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눌리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은 셈이죠. 어쨌든 연내 양사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6개월 안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 2단계 합병도 추진하겠다 해서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이렇게 주주님들께 드리는 감사의 말씀에서 합병을 결의하고 2달여 만인 오늘 양사의 합병안이 가결됐다, 원만하게 이제 됐고, 결국 이제 그룹의 비전과 성장성을 보고 합병에 이제 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2030년 12조 매출 빅파마로의 도약을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회사 측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 또 이제 진펜트라 미국에서 신약으로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는 거. 일단 유럽에서 검증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 승인받는 거 큰 문제는 없었고 시간의 문제였던 거고요. 결국 이제 이 2040년까지 이 램시마 계열로는, 인플렉시마 계열로는 이제 이 제형 및 투여 특허로 독점적인 지위를 기대해 볼 수 있고, 2030년 되면 이제 3조 원 정도의 이상의 매출을 전망해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또 의견이 이렇게 좀 나오면서 하여튼 좋은 소식인데요. 뭐 바로 이제 주가 반영이 좀 못된 거는 아쉬운 부분이고, 이 주식이라는 게 결국 이제 추세적인 흐름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상승의 어떤 추세를 내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나온 재료라면 슈팅 정도의 어떤 흐름이 전개되겠지만, 역배열의 어떤 흐름 속에서 나온 어떤 재료라면 앞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과가 이제 짧게라든지 미진하게 이제 반영되는 게, 이 재료의 어떤 크기나 이제 뭐 팩트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가의 추세상에서 어떤 추세에서 이런 재료가 나왔느냐, 이게 조금 더 이제 주가 움직이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지금은 역배열 상황에서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이제 매크로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구간에 좀 위치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오늘 같은 이런 호재에도, 굉장히 큰 호재에도 주가 반응이 미진한 이유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일정을 체크를 해보면요. 결국 이제 주총일, 승인을 위한 주총일 오늘 10월 23일, 그리고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11월 13일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보다 이제 높은 가격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합병 소멸회사 매매 거래 정지 예정 기간은 12월 18일부터 셀트론 헬스케어입니다. 내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병합 기준일은 12월 20일, 합병기일은 12월 28일, 또 신주 상장 예정일은 1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또 이제 합병 뒤에 주가 흐름이 또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라는 어떤 그 부분이 있을 텐데요. 결국 이제 그 부분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진다면 결국 이제 그 전에 이제 매수를 해놓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셀트론 측에서는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을 무제한으로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어디서 가질 것이냐, 그게 굉장히 의문인데요. 지금 기업어음을 발행한다고 또 공식에 냈어요. 5,500억을 기업어음을 발행하겠다 해서 이 부분을 뭐 이거 이렇게 결정을 한 사안이죠.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또 했습니다. 뭐 3,450억, 규모로는 242만 6천여 주를 이제 취득하겠다. 내일부터 10월 24일 내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합병되고 나서도 이제 좀 주가를 좀 좋게 만들려는 그런 부분들, 또 소각을 또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입한 자기 주식을 1월 4일 날, 아까 이제 합병으로 인해서 이제 거래 정지 기간 있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소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 법인이, 최종적인 합병 법인이 상장할 때는 뭐 또 이런 것들이 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큰 것 같고요. 주가 안정을 위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 뭐 오늘 오전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진펜트라, 또 FDA 승인 받은 내용들, 적응증은 이제 궤양성 대장염, 또 크론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관련된 기사인데요.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일 텐데 거긴 또 내부 또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야, 이게 이 주가가, 이 셀트론의 주가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그 주매청 가격조차 회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뭐 글로벌 의결권 기관에서도 다 찬성을 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뭐 전체적인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또 이제 뭐 디스카운트 요인도 있고 금리 수준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병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그 장점들, 또 이제 베너핏 같은 것들이 이제 이 기업에 굉장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이제 수급이죠. 결국은 이제 시장의 수급이 돈들이, 근데 개인 투자자들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호재를 보면서 이제 뭐랄까 뭉친다는 개념보다는 공감하는 게 컸다면, 사실 개인들의 어떤 수급의 힘으로도 주매청 가격까지는 아마 올려 세울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조금 굉장히 의외고요. 또 지금 회사 측은 갖은 여러 가지 아예 그냥 무제한 주매청 물량을 받아내겠다고 하잖아요. 뭐 소가까지 발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중에 어떤 이 수급이 우호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좀 조금 예상 밖의 일이긴 한데,
뭐 사실 뭐 시장에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반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마켓이라는 게 또 이 가격 프라이스라는 게 결국 마켓에서 형성된 이런 가격이라는 게 가장 그 지금의 이 기업에 대한 상황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이런 일련의 부분들이 뭔가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구나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뭐 비판 반발보다는 시장은 이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고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야 이거 이자 비용 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고 뭐 매출 내는 걸로 감당하겠지만 그만큼의 이제 그 이익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 거라는 점 이런 것들을 시장은 미리 내다보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여튼 그렇게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조건 간다 안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시장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반응들을 하고 있느냐를 볼 때 부담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오늘의 어떤 주가 흐름이었고, 회사는 계속 노력할 거고 또 이제 매출과 이익은 이제 계속 우상향 기조의 흐름들을 보이겠지만 일단 이익단으로는 내년도 좀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합병과 또 이런 이자 비용들 이런 부분들은 예상보다는 적은 이익률로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기업에 대한 가치 성장과 우상향의 기조는 좀 명확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